KBS가 거짓말 보도, 허위 보도를 하고 나서 KBS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왔던 것은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왔습니다. 도대체 KBS가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솔직히 수신료 올린다 그러니까 열받죠? 열받습니다. KBS 노조가 공영 노조가 들고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KBS 직원이 모여가지고 KBS 인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질 때는 복잡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동이 발생하는 게 처음이다. 나비가 날개짓을 게 처음이다. 그런데 외부적 요인으로 습동까지 더해지면서 이게 휙휙 돌면서 자기 대먹임 현상이 나타날 때 이것은 복잡계로 갈 우려가 있다. 자기 대먹임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학문적인 거니까 놔두고. 자, 어쨌든 지금 자기 되먹임 현상이 나타났는데 뭐냐? KBS 연대가 KBS가 거짓말 보도를 하게 된 경위에는 제3의 인물이 있다. 이 제3의 인물이 녹취록을 왜곡해가지고 그것을 기자한테 전달했다. 제3의 인물이 녹취록을 설마 이동재 기자가 녹취록 원본을 닦아버릴 줄 몰랐던 거죠. 그걸 계산을 안 한 겁니다. 이 작업하는 조들이 설마 이동재 기자가 자기 녹취록을 닦아버릴까 했는데 이동재 기자가 처음에는 녹취록만 깠다가 어제는 뭘 깠습니까? 음성 녹음본을 닦아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에 올려놨으니까 꼭 들으세요. 들으시면 여러분이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참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한동훈 말은 좀 거칠게 해도 굉장히 의롭다. 추미애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말을 뭐 생각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뱉어놓고 밑에 사람 보고 찾으라고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또도 번호를 미리 아느냐 뒤에 아느냐는 천지 차이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결국 시점의 문제인데 먼저 알아야지 국민이 이거 감춘다고 될 일이냐 하고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검사. 이걸로 한동훈 검사 인기가 천정까지 치솟았습니다. 뭐 심지어는 대권 후보까지도 농담입니다만 그런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 것이 어떻게 해서 밝혀지게 됐습니까? 녹취록을 까고 녹음본을 털어버리자, 다 까버리자 국민이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KBS도 다 들어봤겠죠. KBS 연대가 다 들어봤겠죠. 들어보니까 가짜였다. 자기네들이 받은 정보가 가짜였다. 그러면 누군가 이 받은 팀, 이 정보를 건네받은 팀이 녹취록을 왜곡해서 기자에게 전달한 정황이 있는데 이것이 KBS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브로커에 놀아났나 하면서 양성동 KBS 사장한테 이거 빨리 진실을 파악해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화살은 양성동 사장한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KBS인 연대는 오늘 KBS는 청부 보도 이론 조작에 브로커에 놀아났나 여기서 보십시오. 두 개가 야마죠. 포인트 두 개입니다. 청부 보도라는 것. 이 거짓말 보도가 청부 보도였다는 것. 보도를 청부 보도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언론 조작 브로커에 놀아났다. 언론 조작 브로커는 누구냐? 요거 두 개가 야마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자, 여기 파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성동 사장은 즉각 진상을 조사해라 하면서 성명서를 오늘 다시 발표했는데 KBS 사회부 기자가 최초 작성하고 법조팀장이 승인한 기사가 KBS 보도정보 시스템에서 현재 볼 수 없다. 보도정보 시스템에는 그 기사들을 그 소스나 이런 게 다 떠 있습니다. 거기서 애들이 삭제를 누군가 해버렸어요. 이게 다 들통날까봐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현재 볼 수 없다. 특정 리포트 관련 정보를 통째로 삭제한 것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디지털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는 감춰야 할 흔적이 아니라 디지털 증거 때문이 아니냐 하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거 큰 겁니다. 왜? 기자가 취재해온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감 첨삭한 거, 그 다음 성인 난 거, 그 다음 또 성인 난 거, PD 성인, CP 성인 이렇게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방송에 나가지. 그래가지고 이것이 앵커한테 전달되고 이러죠. 아나운서한테 전달되고 기자한테. 그런데 이것이 몽땅 이 과정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디지털 증거가 사라졌다. 누가 삭제했나? 세 번째 포인트 나왔습니다. 그죠? 첫 번째 포인트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청부 보도. 그죠? 두 번째 정치 브로커에 놀아났나? 세 번째 증거 삭제, 디지털 증거 삭제. 이렇게 세 가지의
의혹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쭉쭉 나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KBS인 연대에 따르면은 당시 최초로 작성된 기사는 현재 KBS 기사들만 이용하는 KBS 보도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것이 홀라당 사라졌으며 해당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KBS 측에서 녹취록의 내용을 왜곡해서 전해주고, 녹취록 내용이 다 까버리고 나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자기네들 받은 거고. 왜곡해서 전해주고 리포트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외부 인물의 존재가 드러났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네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외부인. 누구냐? 다시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자, 청부보도. 그죠? 청부보도가 문제였죠. 두 번째, 브로커에 놀아놨나? 여기 두 번째 포인트죠. 세 번째는 왜 증거를 다 삭제했나? 그 다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외부 인사. 이 외부 네 가지 포인트로 집중됩니다. 자, KBS가 도대체 무슨 보도를 했느냐? 18일 보도를 다시 야마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이 뻥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녹취록 전체를 글로 읽어봐도 육성으로 들어봐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가공했습니다. 두 번째,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 강요가 아니라고 본 이유입니다. 이 법원이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는가, 이동재 기자한테. 이게 단순 강요가 아니다 라고 법원이 봤다는 근거가 없어요. 법원은 정치적 이유를 대가면서 검언 유착과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위해서 구속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정치적 논란이죠. 법원은 어떤 경우에도 판사는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20년, 10년 이런 중형이 선고가 예상될 때 하나, 도주의 의뢰가 있을 때 둘, 증거인멸의 의뢰가 있을 때 셋. 그거 말고는 구속영장 발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는 정치적인 이유로 검언 개혁이니 뭐니 검언 유착이니 뭐니 이런 소리를 정치적 이유를 대면서 영장을 발행했습니다. 불법 영장이 되죠. 여기서 단순 강요 미수가 아니라고 본 이유가 뭐냐? 세 번째,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기자는 이동재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여기 어디에 나옵니까?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동훈 기자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이동재 기자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육성 꼭 들어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거를 잡아야 되니까. 이 세 가지가 몽땅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KBS가 이걸 보도를 안 했으면 좋은데 보도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럼 완전히 창작 소설이 되어버렸는데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면서 유시민 이사장 취재 관련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 부분이 홀라당 없습니다. 24분 총 녹음 용량이 제가 재보니까 24분 06초죠. 제가 달아놨잖아요. 보십시오. 앞뒤 다 계산했을 때 24분 06초입니다. 이 24분 06초를 다 들어봐도 이런 세 가지 내용이 없습니다. 홀라당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공된 정보였다는 게 드러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KBS 연대가 주장하는 제3인물 개입 의혹을 그 제3자의 인물 발언을 통해서도 또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증거. 거짓말 내용이고 어떤 제3의 인물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3의 인물이 발견된다면 자 보십시오.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한테 힘실리고 현 정부는 레임덕 오고 이런 구도 짠 거야. 그런 구도가 이 안에 있습니까? 24분 06초를 다 들어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가공됐죠. 만들어졌죠. 여기에 대해서 KBS는 이 말을 따라서 누군가 지시를 했는지 청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 이야기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가 사과를 했죠. 결국 거짓말이었으니까. 결국 이동재 기자가 녹취록을 다 까버리고 녹취록으로 안 되니까 육성을 다 녹음 파일을 다 까버리니까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자, 이게 누구냐? 자, 두 번째, 언론과 검찰이 짜고 판세를 뒤집으려 한 거거든. 이런 내용이 KBS 보도는 어떻게 했느냐? 법원이 단순 강요 미수가 아니라고 본 이유로 또 둔갑을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포장을 하고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KBS 중간 간부가 개입했다면 그 사람은 즉시 해고죠. 해고일 정도가 아니라 구속사안이 되는 거죠. 녹취록에 세 번째, 그런 뉘앙스는 있지만 워딩이 정확하지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여기에 KBS 보도는 이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 유시민 이사장의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24분 06초 어디를 다 들어봐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돌이보셨잖아요. 제가 딱 공개해놨잖아요. 왜 공개했겠습니까? 저도 이 녹음 파일 구하느라고 혼났는데, 일개 유튜브인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녹음 파일을 다 깔 때는 여러분 이거 보고 진상을 파악하라고 제가 깐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게 이 녹음 파일 구하기 쉬운 줄 아세요? 이게 KBS인 연대 측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제3의 인물이 누군가에게 녹취록 내용을 들려준 정황이 담긴 파일이 존재하며, 여기서 야마 다섯 번째 아까 1, 2, 3, 4 다 했죠. 다섯 번째, 파일이 존재한다. 뭐냐? 누군가가 가공된 거짓말 녹취록을 전달해 준 그 정황이 담긴 파일이 KBS인 연대 측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근거로 KBS 법조팀이 기사를 작성하는 바람에 오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는 바람에 오보가 발생했다. 그럼 자, 파일이 어디 있나? 이거 찾아야 되겠죠. 수사하면 나오죠. 컴퓨터를 포렌식하면 다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서버를 포렌식해보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3의 인물은 이번 총선에서 어찌됐든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한테 힘이 실리고 현 정부는 레임덕이 오고 이런 구도를 짜고 간 거야 라고 했다고 하는데, 제3의 인물이 그런 말을 했다고 했는데, 이는 KBS 기자 측에서 볼 때 가벼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은 안 믿죠. 아예 안 믿죠. 믿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전달했을 때는 믿죠. 그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누구냐? KBS 기자가 넘어갈 정도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는 KBS 보도에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식으로 반영이 돼버렸고, 자, 이 KBS 기자가 이 말을 듣고 옮기려고 그러면 그냥 가벌한테 들어가지고 나오는 이야기 아니죠. 어떤 권력자한테 듣지 않으면 신뢰성에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안 하겠죠.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 이 뉴스에. 그리고 청부 보도가 있었다. KBS 연대청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는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이 정을 해주는 사람 이러시다 이거죠. 우리는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지난 18일 사회부에서 벌어졌다는 사건의 전말을 확인했으며 증거도 확보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여섯 번째가 나오죠. 확인했으며 증거도 확보했다. KBS 연대가 딱 선포하는 겁니다. 양성동이 꼼짝하지 마라. 증거 다 가지고 있다. 조사할래 안 할래? 조사 안 하면 이거 증거를 까버리겠다. 이런 거겠죠. KBS 연대가 이 증거물을 까버리면 이 세상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집니다. 이건 완전히 제2의 4.19가 일어날 수 있는 섭동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KBS 인연대, 그러니까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이 직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 확보되어 있는 결정적 증거가 만약에 양승동 사장이 조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걸 터뜨려버리면, 국민이 다 알게 되면 KBS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현 정권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정도로 폭발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서 KBS 취재진에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알려준 인물이 세 가지를 딱 짚습니다. 검찰이냐, 정치권 인물이냐, 정치 브로커냐, 이 셋 중에 하나다. 밝혀라.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은 아는 거죠. 그런데 요 셋에 다 연관되는 사람이 있어요. 검찰과도 끈이 다 있고 정치권하고도 끈이 다 있고 정치 브로커하고도 끈이 다 있는 사람. 저한테 물어보면 그게 누구냐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최강욱 황희석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직 이거는 확실하게 검증된 자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의혹을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런 전제를 달고 제가 유추 보도하는 겁니다. 여기 딱 보면은 딱 저한테 물어본다면 최강욱 황희석을 찍겠습니다. 그러면서 KBS 인연대 측은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성동 KBS 사장한테 제3의 인물이 누군지 지금부터 밝혀라. 만약에 거부할 때는 밝히고 즉시 진상조사에까지 들어가라. 즉시 착수해라. 만약에 이를 거부할 때는 외부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이다.
그런다면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 사건의 전말을 확인 다 했고 증거도 확보했다고 KBS 연대가 말했죠. 그러면 그것을 외부에 넘기겠다는 뜻이죠. 연대해서 외부 시민단체와도 연대해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은 이 자기네들이 확보한 증거물들을 외부에 던져버리겠다. 한편 어제 황상무 전 앵커를 중심으로 연대 서명에 나선 이 서명, 지금 황상무 전 앵커를 비롯해서 연대에 나선, 연대 서명이죠. 서명에 나선 서명자는 현재 KBS 직원 중에 105명이라고 합니다. 105명. 105명이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자, 이 정권 지금 잡아놓겠죠. 불안할 겁니다. 추미애 당장 지금 어제 막 휘날리면서 다녔더니 막 성질이 나가지고 후두둑 하면서 이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가? 좀 맛이 간 눈빛에다가 걸음걸이 걷는 거 보십시오. 씩씩하면서 걸어 나오던데 저기 대정부 질문 받고 나서 뭐 아들 문제 나오니까 뭐 질문에도 검도가 있다 이런 반헌법적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황제입니까? 황제예요. 질문에 검도가 어디 있습니까? 질문에 검도를 없게 하려고 국회의원한테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준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그거 하라고 면책특권 받고 월급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질문에도 검도가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질문과 할 수 없는 질문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게 검도인데 이건 황제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감히 1개 장관이, 뭐 2개 장관인가? 1개 장관이 질문에도 검도가 있다는 소리를 국민 앞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국회의원한테 정말로 이 추미애의 운명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KBS가 만약 이걸 깔 경우에는 내용은 저도 아직은 모릅니다. 저도 많은 정보가 있고 들은 것도 있지만 아직 다 본격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 좀 볼 수 없냐니까. 에이, 형님 그거 참으세요 이랬는데 그게 제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단 여러분께서 볼 수 있는 증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육성 녹취라고 제가 올려놓은 거 있어요. 이 영상보다 두 번째 번 가면 녹취록이 아니고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녹취록은 저번에 올렸고 녹음 파일을 어제 밤 오늘 새벽 7시에 올렸죠. 오늘 새벽 7시에 제가 그거 편집해가지고 하느라고 오디오만 받았기 때문에 영상을 좀 입혀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영상 입히고 편집하느라고 오늘 7시에 그거 올린 거예요. 그러느라고 오늘 8시 30분 방송이 조금 늘어졌죠. 어쨌든 자, 지금 여기에서 추미애의 운명과 문재인의 운명이 어쩌면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서 결판이 나버릴 수도 있다. 엄청난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게이트들,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우리들 병원, 그다가 또 이번에 또 저것도 끼죠. 저기 대통령 사위 문제가 끼에 있는 이스타 항공까지 뭐 여러 그것 말고도 많습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많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사건이 되어버릴 수 있다. 더군다나 여기서 나왔던 언어들이 살벌합니다. 청부 보도, 외부자 유입, 여러 가지 의혹, 거기다가에 대해서 KBS 인연대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 누군지 밝히지 않고 적각 진상조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을 외부에 까겠다 하고 나섰으니 정말로 미쳐 나갈 겁니다. 이거 꼭 해라 그러더라고. 허위사실 보도로 사과까지 해야 하는 KBS를 보시겠습니까? 의용방송으로 유명한 MBC를 보시겠습니까? 공중파 방송을 볼 필요가 전혀 없는 종합 뉴스 브리핑과 쉽고도 날카로운 분석 레지스탕스 TV를 보시겠습니까? 국내외 종합 뉴스와 분석을 하루 3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지상파도 드물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니즈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매일 오후 2시, 매일 오후 8시, 8시, 8시에 종합.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